적자 생존, 메모의 힘, 많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경영 컨설턴트 최진택 기술사입니다. 여러분들 메모 많이 하세요? 예, 메모, 또 노트 쓰기, 일기, 다이어리, 플래너, 3P 바인더 등등. 뿐만 아니라 요새는 종이에 적는 전통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타블렛 PC 등등 이런 디지털 기기에도 많이 적습니다. 저도 이 전통적인 노트에 적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는 스마트폰에도 금방금방 필기를 합니다. 자, 왜 메모하세요? 또는 메모의 필요성, 또는 메모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등을 지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메모해야 되는지, 왜 써야 되는지, 왜 노트를 작성해야 되는지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험이 그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서 나고요. 또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다 100점 맞으셨나요? 예. 저도 사실 100점 다 못 맞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90점, 100점, 그죠?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노트 필기를 잘 해야 됩니다. 교과서는 사실은 제가 받았지만 내 거가 아닙니다.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리고 또 교과서 읽기만 해가지고 부족하니 수업 시간 선생님 가르치는 내용을 내가 내 노트에 써야 됩니다. 이 노트가 진짜로 내 거입니다. 특히 대학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노트 정리 잘한 친구, 노트 복사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트가 필요합니다. 교과서와 또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한 노트. 두 번째, 부장님의 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입사원을 가정하겠습니다. 입사한 1년, 2년 또 3년 차 정도 되는 사원. 자, 월요일날 10시에 부장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희 부서원이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것도 장장 2시간 동안요. 10시에 들어가서 12시에 끝났어요. 예, 그리고 12시 끝났으니까 이제 점심 먹었죠? 점심 먹고 1시에 돌아와서, 딱 갑자기 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1시부터 퇴근할 때까지를 이 일 저 일 급한 일 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화요일날 출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월요일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부장님과 회의한 내용 기억나세요? 예, 기억 다 납니까? 일부밖에 안 나죠. 그래서 깜빡 잊고 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장님께서 목요일날 야, 홍대리 그거 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어떡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반면에 제 동료인 누구랄까요? 강감찬은 회의 시간 내내 부장님이 하는 일을 꼬박꼬박 노트에 썼습니다. 지금 메모를 잘했어요. 복사지든 어디든 노트에 꼬박꼬박 적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 만약에 저도 부장님 회의 시간에 회의한 내용을 꼬박꼬박 적었다면 설령 월요일 오후 바빴어도 화요일 오전에 그 노트를 펼쳐보면 이제 회의 내용이 다 기억이 났었을 거예요. 세 번째, 고객과의 상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보험 세일즈맨이라고 해도 좋고요. 자동차 세일즈맨 또는 예를 들어서 IT 회사의 개발자 또는 영업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고객이 불렀습니다. 또는 고객이 우리 회사 방문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자기의 고충 또는 자기의 개발에 관계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는 여러분께서 전문직 예를 들어서 변호사 또는 세무사로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2시간 동안 가령 월요일 오전에 만났다고 하겠습니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자신의 고충을 또 자신의 필요한 부분을 자신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세무 상담 또는 자기 변호 관련된 어떤 일을 막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또 오후에 급한 일이 있어서 처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또 수요일날 지나서 수요일날 보니까 참 월요일 오전에 A란 고객 만났는데 근데 다 까먹었어. 그래서 막 띡 전화를 했습니다. 고객님, 월요일 우리 어떤 미팅 했죠? 라고 한다면 그 고객은 여러분을 다시 만나지 않을 거예요. 반면 가령 그 고객이 월요일 오전에는 여러분을 만났고요. 월요일 오후에는
이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만났는데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고객과 미팅하면서 2시간 동안 내내 고객의 내용을 꼬박꼬박 적었습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는 그 다다음날 고객과 미팅한 내용을 피드백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고객님, 저하고 어제 또는 그저께 미팅을 했는데 미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그 미팅한 내용 중에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는 금방 걸리니까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시간이 한 3, 4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러이러한데 장기가 걸릴 건데 요런 계획을 당장 세우기 어려우니 다음 주 화요일 우리 팀원들 만나서 미팅해가지고 그 어떻게 할 계획을 다음 주 목요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 고객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거에 따른 솔루션을 많이 제시하고 또 그것을 즉시 해주는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잘 쓰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첫 번째, 피드백. 조금 전에 이미 예를 들었죠? 자, 그것이 고객이든 또는 그것이 부장님과 회의 시간이든 또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수업 시간이든 어떻게 피드백하면 됩니까? 수업 시간 들은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그날 저녁에 다시 한번 펼쳐보는 거. 이렇구나. 또는 궁금한 게 있다면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지난주 수업 시간 중에 이거는 뭐죠? 라고 질문한다든지 또는 부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회의 끝나고 바로 또 그 다음날 부장님 어제 부장님께서 회의한 내용은 이랬는데 그 중에 제가 할 일은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금방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당장 못 하겠네요. 이걸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피드백. 또 고객에게 피드백. 분명 고객은 피드백 안 하는 어떤 사람보다 이순신처럼 피드백하고 그렇게 피드백하는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메모는 또 노트는 거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이렇게 노트를 썼어요. 회의 내용이든 또는 여러분의 일기든 또는 어떤 내용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만약 일기를 썼습니다. 또는 직장인 같으면 다이어리를 썼습니다. 또 그렇다면 또는 미팅 시간에 미팅록을 썼어요. 또 여러분이 연구자 같으면 연구 노트를 썼습니다. 프로젝트를 한다면 프로젝트 내용을 쭉 메모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들춰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언제는 어떻게 했구나, 또 언제는 어떻게 했구나. 훗날 이렇게 보고 나서면 어떻습니까? 보고 나면 이런 것도 하면 되겠죠? 그때, 이거는 잘한 일, 이거는 좀 잘 못한 일. 잘한 일은 이건 더 잘해야겠다. 이거는 왜 못했을까? 그때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한 것 같아. 라고 적고, 이것을 잘한 건 더욱더 잘하게, 못한 거는 보완하고, 마치 거울이죠. 사람이 거울을 봐야만 내 얼굴도 예뻐질 수 있습니다. 거울입니다. 세 번째는 낙엽입니다. 첫 번째 피드백 효과, 두 번째 거울. 이러한 것이 가을의 낙엽처럼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겨울은 풍성한 겨울이 될 것입니다.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돈이 될 것이고요. 학생이라면 학업 성적이 쭉쭉 올라갈 것입니다. 연구자라면 연구노트 잘 써서 어떻습니까? 연구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잘 쓸까요? 잘 쓰는 방법 4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장에 한 주제만 쓰기, 두 번째는 바인딩, 세 번째는 해쳐 모여, 네 번째는 본계적입니다. 한 장에 한 주제만 쓰기. 여러분 이 그림에 있는 사진은 왼쪽 거는 어느 중식당의 이제 큰 이게 상차림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기에 있는 음식들을 이만한 큰 그릇 한 개 다 담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아무 맛도 아닌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화면에 보이는 또 하나는 식판입니다. 식판처럼 여기에는 밥, 여기에는 카레, 여기에는 깍두기, 여기에는 시금치 등등 이렇게 담아야 여러분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이 식판처럼 담아주세요. 한 칸에는 한 메뉴만, 한 음식만. 자, 제가 쓰는 노트입니다. 이런 노트예요. 저는 이 노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한 장에, 그렇죠. 이게 한 장에 하나의 주제만 적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제 상담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는 A라는 고객만, 그리고 오늘 또 B라는 고객을 만났어요. 그럼 한 장 정도 띄고 B라는 고객만, 또는 또 오후에는 저녁에 또 C라는 고객 만났습니다. C라는 고객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학생이라면 요 정도 사이즈 노트를 쓰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요만큼은 A라는 과목, 또 요만큼은 또 B라는 과목, 또 요만큼은 C라는 과목을 쓰십시오. 예.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 뭐 어떤 고객이에요? 예. 제가 첫날은 이만큼 썼고요. 예.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다가 이렇게 펼쳐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고객과 미팅한 게 8번째, 22년 2월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미팅하고요. 그런데 여기 위에 줄 쳐져 있네요. 뭐냐고요? 앞에 7번째 미팅에서, 7번째 미팅을 이렇게 쓰다가, 여기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줄 치고 8번째 미팅. 또 제가 이만큼 쓰다가, 날짜가 바뀌면, 그렇죠? 이만큼 썼어요. 그럼 요거는 또 9번째. 2월 24일, 8월 24일, 아니, 2월 23일 미팅. 이렇게 어떻습니까? 자, A라는 고객과 미팅을 합니다. 첫 번째 미팅, 이만큼. 그리고 여기까지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줄 하나 쳐주고요. 두 번째 미팅 내용 쓰고요. 넘어가면, 그 다음 페이지 쓰다가, 줄 쳐주고, 세 번째 미팅. 이렇게 써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만 보입니다. 같은 것끼리. 그 다음, 바인딩식 노트입니다. 바인딩식 노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 노트의 내용을 넣고 빼기가 자유로운 노트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노트를. 이렇게 제가 쫙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그죠? 이 내용물을 이렇게 꺼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넣었다 뺐다 자유롭죠? 예.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만약에 부족하면 더 넣으면 되고요. 제가 휴대할 때는 이렇게 얇은 걸 휴대하지만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두껍게도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 넣고 빼기가 자유로운 노트입니다. 자, 사이즈는요, 이렇게 요만한 사이즈. 여기 어떤 사이즈인가요? 우리가 복사지 많이 쓰는 A4입니다. A4 사이즈. 요거는요, 이것도 반만한 A5 사이즈. 또한 요거는 대학생들이 대학 노트, 학생들이 쓰는 노트 사이즈가 요 정도 사이즈 제일 많은데 B5. 여러분 편하신 대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이즈에 맞게, 용도에 맞게 적당히 갖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A4 사이즈 쓰고요, B5 사이즈 쓰고, 또는 이렇게 A5 사이즈 쓰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끝이 아니죠. 바인딩 노트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내용을 쭉 꺼내가지고 꺼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이렇게 바인더에게, 자, 보세요. 착, 여기에 또 이렇게 잠깐만요, 넣고 뺄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바인딩 노트의 장점입니다. 자, 이게 바인딩 노트고요. 그 다음 해처 모형 이미 보셨네요. 제가 노트를 쓸 때 어떻게 쓴다 그랬죠? 한 장에 한 주제만. 가령 예에서 보니까 쓰다 보니까 제가 이만큼은 A란 고객과의 미팅한 내용이고요. 여기는 B라고 한 미팅과 고객과 미팅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C라고 한 고객과 미팅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이게 두 틈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쫙 펼쳐서, 그죠? 꺼내서 여기다 이렇게 분류 편철을 합니다.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들고 다니는 이 노트는요, 여기에는 이렇게 얇은 거 갖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도 서너 명, 또 대여섯 명의 고객을 만납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써놔요. 그 다음, 한 달이나 두 달쯤 지나서, 또는 연말에는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같은 고객끼리 모아놓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고객이 이제 한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 2013년에는 이만큼 있었고요. 또 2015년,
2016년, 2017년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는 이 바인더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 고객과 처음 만나서부터의 내용이 쭉 다 메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또 다른 고객이에요. 예. 이 고객과도 마찬가지로 고객과 미팅한 내용을 끼리끼리 쭉 모아놓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화면상에는 뭐 2개의 고객밖에 안 보여주지만 사실 제 서재에 가보면 이렇게 고객과 만난 미팅록을 고객끼리 쭉 다 모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객 관리도 되겠죠? 예, 또 어떻습니까? 그 고객과의 만난 미팅록을 쭉 꺼내보면 그 고객과의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당연히 제가 이제 어느 훗날 딱 들춰보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이제 지금 2022년도 12월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제가 1년치를 쭉 정리하면서 올해는 그 고객과 1월 달부터 프로젝트를 같이 했는데 쭉 보면서 이거는 잘했네. 이거는 좀 부족했네. 어떻습니까? 거울입니다. 예. 자, 이번엔 이제 네 번째 본, 깨, 적.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입니다. 본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 같으면 부장님과의 회의 같으면 회의한 내용, 고객과의 상담 같으면 어떻습니까? 상담 내용입니다. 깨, 뭐죠? 내 생각. 부장님은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은 이렇구나. 또는 고객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내 생각은 고객이 이 부분을 힘들어하는구나. 이게 에러이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객이 에러를 겪고 있는 그 부분은 우리에게는 돈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예요. 자, 그런데 고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생각은, 고객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든지. 자, 적은 뭐죠? 고객과 상담한 내용이라면, 본 거는 고객과의 미팅 내용. 깨, 내 생각. 적은 그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 요 고객에게는 이런 상품을 추천해 줘야겠구나. 요 고객은 이러한 것을 해줘야겠구나. 요 고객은 세무 상담이 이건데 이런 부분의 절세 부분을 도와드려야겠다. 등등. 어떻습니까? 본, 깨, 적.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있는 내용은요.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본계적 독서법의 저자 박상배의 책에서 161쪽에서 꺼내는 사진이고요. 이분은 독서를 한 후 이렇게 이제 노트를 정리한답니다.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자, 본 건 뭡니까? 책의 내용, 요약. 깨 뭐죠? 내 생각. 적 뭐죠? 그에 따라 내가 행동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본계적 방식의 노트 필기는요. 독서뿐만 아니라 또 회의록뿐만 아니라 영화는 어떻습니까? 영화를 봤습니다. 본 것, 영화의 제목, 주제, 또는 뭐 출연 배우 등등. 깨, 내 느낌. 재미없었음, 졸렸음, 또는 요 영화는 어떤 부분이 재밌었음. 난 너무 시원하다. 액션 영화다. 너무 통쾌했다. 그 배우 누구가 어땠다. 등등등등. 내 깨달음, 내 생각. 적 뭐죠? 친구에게 추천해줘야겠다. 또는 이 영화는 절대 비추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전화가 오면 친구야, 그 영화 절대 비추천 등등. 자, 이 본계적 방식의 노트는요, 고객과의 상담, 또 회의, 또는 영화 본 거, 등등등등. 여행은 어떻습니까? 여행 가서 본 것, 여행 가서 이 본 것, 깨, 내 느낌, 내 소감, 적, 그에 따라서 내가 여행 후, 이런 게 좋았다 등등 해다가 본, 깨, 적. 자, 노트 필기의 이유 중에 하나도요, 노트를 필기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거울 효과, 그 다음 또 하나는 본계적 방식에 의해서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회의록 같은 것도 회의 그 상태에서 그 즉시 내 생각, 내 필을 적어줘도 좋고요. 또 제가 이제 이런 미팅록 같은 거 어떻습니까? 쭉 정리해놓고 연말에 가서 그때 요 고객과 요 미팅에서는 이랬었는데 이건 잘한 거, 이건 못한 거 어떻습니까? 이 깨잖아요. 내 생각. 이렇게 본, 깨, 적 방식의
노트 필기였습니다. 자, 네 가지입니다. 한 장에 한 주제만 적는다. 두 번째 바인딩. 세 번째 해쳐 모여. 네 번째 본계적. 요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적자생존 기적의 노트 필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아이디어 발상한 것도 노트에 바로 적으면 되고요. 강의한 내용, 또 회의록, 뭐 수업 노트, 업물지 등등. 자, 이런 걸 적습니다. 그것을 주제에 맞게 분류하고요. 예, 바인딩. 지금 어떻습니까? 바인딩이 뭡니까? 이렇게, 그죠? 분류 편철, 그죠? 분류 편철. 해서 같은 것끼리 모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같은 주제끼리 모아놓고, 같은 고객끼리 모아놓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곧 지식이 되고, 또 저만의 매뉴얼이 됩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도 있고요. 여러분의 메모가, 노트 필기가 여러분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모, 그죠? 많은 방법으로 적고 있습니다. 종이에 적기도 하고요, 수첩에 적기도 하고요, 뭐 다이어리, 일기 등등등등 모든 쓰는 행위, 스마트폰에 쓴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왜 써야 합니까?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쓰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피드백, 거울, 낙엽, 즉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듣고요, 고객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고, 또 그걸 많이 해결해주면 해결할수록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돈이 됩니다. 어떻게 쓸까? 네 가지였죠? 첫 번째, 한 장에 하나만 적자. 두 번째, 바인딩. 세 번째, 해쳐 모여. 네 번째, 본, 계, 적. 자, 적자 생존, 메모의 힘. 많이 적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많이 듣고, 많이 알아듣고, 또 그것을 많이 해결하면 우리에게는 돈이 됩니다. 낙엽처럼. 예. 적자 생존 메모의 힘.